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고부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부 갈등은 옛날 주제 같지만 요즘에도 많습니다. 고부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까지 이르게 돼서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단순히 어려웠다. 그렇지만 참고 살아야지 이랬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고부 갈등이 남편과의 갈등보다 더 큰 문제여서 결국에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루어져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며느리로서 너무 힘들고 오죽하면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뜻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부 갈등이 결국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면 가정생활은 어렵게 됩니다. 요즘 30, 40대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의 품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때 생긴 고부 갈등이 결국에는 부모님과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부모님의 갈등이 아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시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혼을 상담하러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지,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많은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가정마다 고부 갈등의 이유는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고부 갈등의 큰 세 가지, 바로 첫 번째는 명절 스트레스입니다. 곧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명절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되죠. 그러면 내 얘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가족의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그냥 오라고 할 수 있나요?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생활을 같이 하게 되죠. 서로 다른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고부 갈등이 깊어집니다. 이 스트레스가 단순히 명절 기간 내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이 시작하기 전부터 명절이 끝나고 나서 한 달 후, 두 달 후까지도 그 스트레스가 이어지는 것이죠. 며느리에게는 먼 시댁에 가는 것부터 힘든 일인데 명절 전에 모여서 음식을 하고 남편은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혼자서 음식을 하고 시어머님은 계속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나도 우리 집이 있는데 명절에 나는 가지 못하지만 시누이가 집에 오는 것까지 봐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시어머니의 말씀, 당연히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제가 겪었던 경우는 임신 중인데도 아이가 1살, 2살 이때는 차를 타고 길게 여행을 갈 형편이 아닌데도 무조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며느리들에게는 코로나가 신세계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만인의 근원, 돈 문제입니다. 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부터 서로에게 얼마가 있는지, 부모님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돈이 없는 집안은 왜 부모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안 주는지, 아파트의 명의가 누구인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부모님께 돈을 얼마를 드려야 될지, 용돈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노후 문제 이런 것이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젊은 부부이건 혹은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이 20년, 30년이 된 부부이건 역시 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부모님과 며느리 간에 얼마나 연락을 자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자주 인사를 드려야 하는지, 얼마나 시댁에 자주 방문해야 되는지, 바로 이런 연락의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는 아들과 딸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손녀가 있으면 손녀, 손자의 하루하루의 모습을 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매주, 매일 아이들을 보여드리는 것도 고역이고 매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직장인 부부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남편의 중재자 역할입니다. 고부 갈등으로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저도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최악의 경우였던 상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매우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본인들의 노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아들의 결혼에도 사실 크게 관여를 했었는데요. 아들은 특별히 전문직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아파트를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부감을 고르고 싶었던 것이죠. 아들의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예쁘고 착해 보이는 그리고 직업이 매우 안정적인 교사인 며느리를 결국 맞이하였습니다. 교사를 맞이하면서 결혼을 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파트가 있고 너희들이 결혼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그러니 가까운 곳에서 지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 역시 흔쾌히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아파트를 주신다는 생각에 효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까운 데서 살면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마음에는 양에 차지는 않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더 큰 효도를 요구하고 매일매일 집에 오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며느리와
며느리와 아들이 하는 대화에도 관심을 갖고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보고하다시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여기에 굉장히 지쳤죠.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님께 말을 해보기도 하고 직접 편하게 말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시부모님이 며느리 얘기를 듣고 마냥 감정이 좋으셨던 건 아니겠죠. 우리의 잘난 아들을 이렇게 데려갔는데 이 정도도 못하느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갔습니다. 매일 자주 오라고 하고 그리고 식사도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하고 주말에는 당연히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 나가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하루 이틀 시댁에 가는 걸 빠지고 남편만 보내고 하자 시부모님께서 불만이 생기셨습니다. 아들에게 타박을 한 것이죠. 시부모님은 그때 아들에게 그 며느리에게 전하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은 그냥 피곤하면 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시부모님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이가 전혀 지키지를 않는구나. 이러면 내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잘해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좀 더 힘든 거를 요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사를 드려도 말을 걸어도 화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여쭤보지만 이미 시부모님은 마음에 벽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피하고 무서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며느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제는 부모님이 받아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사실 중재자 역할이 필요했던 건데 남편은 얘기만 하면 와이프도 화를 내고 그리고 부모님도 싫어하시니까 어느덧 말을 안 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점점 모든 사이가 골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말을 하지 않고 며느리도 말을 하지 않고 왕래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서먹해져 갔습니다. 와이프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아파트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결혼한 지 4년, 5년이 지나도록 전혀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전세를 이제 옮겨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해주시기로 했던 집에 원래 살던 임차인이 나갈 때가 되었는데도 시부모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집을 이렇게 이사를 가야 할 테니 이제 집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도 이 아파트는 본인의 명의로 갖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드디어 부모님께 얘기를 꺼냅니다. 엄마, 우리 집 이제 해줄 거지?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거죠. 부모님은 당연히 노발대발 하셨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매일 며느리 흉을 받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때문에 네 일이 잘 안 된다. 며느리는 교사로서 잘 지내고 있지만 너는 직업도 이렇게 뭐 변변치 않은데 더 잘 되는 것이 없다. 이건 다 며느리 때문이다. 매일매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남편도 어느덧 부모님의 말에 뭐 세뇌가 되었는지 그 말에 수긍이 갑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도 와이프는 자신에게 매일 요구만 하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됐냐? 부모님은 얘기를 안 해주느냐? 이러니 눈밖에 나고 결국에는 시부모님도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며느리 입장에서도 이럴 수 있다. 화해가 될지 혹은 조정이 될지. 왜냐하면 이혼 소송은 길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봤지만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혼 소송을 하였고 소송으로 마무리돼서 판결을 받고서야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우 극단적인 얘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작게도 크게도 고부 갈등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고부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결혼은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정의 주체는 바로 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가정의 주체라는 사정을 잊지 말고 아내는 남편의 역할을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부 갈등이나 비슷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